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어제는 정말 짜증도 날 정도로, 그죠? 지수가 예상과 달리 떨어지는 바람에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은 어제 하락폭을 일거에 만회하면서 40포인트 이상의 상승세로 마감되면서, 이제는 좀 안심이 된다. 그죠? 이제는 좀 안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내내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온갖 우는 소리, 경기 침체가 어떻고, 리세션이 어떻고, 인플레가 어떻고, 온갖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만은, 물론 아직까지 지금의 추세가 상승세라고 말하는 건 결코 아니죠. 그죠? 지금의 바닥이라고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엘리어트 파동으로서 시장을 살펴볼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이놈의 파동이 이제 3번 파동이 대략 끝났다고 보여지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4번 파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4번 파동, 그죠? 이 4번 파동. 어제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4번 파동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했는데, 이놈의 어제 와장창 빠지는 바람에 아닌가 보다 라고 짜증스러웠죠. 그죠? 그런데 그래도 오늘은 다시 지수가 빵 오르면서 어제 하락폭을 일거에 만회하면서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만은, 주가는 주가대로 계속적으로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RSI는 저점을 높이고 있고, 그죠? 그래서 현재 오늘의 RSI하고 지난번 가운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RSI, 제가 맨날 개표를 이야기해가지고 개표 방송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개표 방송에서 1번 한 후보가 우세하죠. 일단 이겼죠. 그 다음에 당선이 유력하다 나오죠. 그 다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당선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SI가 가능성이 있다. 우세. 다시 말해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가 유력하다. 이제 올라가는 게 있으면서 다이버전스가 유력하다. 드디어 다이버전스가 확실하다. 언제 가운데 있는 요점을 RSI라 본다면, 저점이 높아지고 있을 때를 유력하다고 한다면, 요점을 통과한 순간에 다이버전스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거의 RSI가 39까지 올라오면서 RSI가 거의 이제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결정적으로 주가는 낮아지고 RSI가 돌아서니까 뭡니까? 소위 말해서 불리시 다이버전스. 그죠? 다이버전스를 기대할 수 있죠. 그죠? 불리시 다이버전스. 추세가 좀 돌았을 거다. 그래서 RSI도 돌아서고, 과거에도 RSI가 돌아섰을 때 이 정도는 다 기준선 근처까지는 다 갔지 않냐. 이번에도 기준선 근처까지 갈 거라고 한 번 더 쏘가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뭐, 코스닥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코스닥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다이버전스가 엿보입니다. 그렇죠. 코스닥에서도 다이버전스,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RSI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사실은 코스닥은 가운데 이 점을 벌써 통과했죠. 그죠? 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닥은 이미 다이버전스 뭡니까? 확실합니다. 그죠? 다이버전스 확실하다. 그죠? 그러니까 돌았을 거다. 어디까지 갈 거냐? 일단은 소박하게, 기준선 근처까지 805입니다만은, 805 정도까지 기준선 근처까지라도 갈 수 있지 않겠냐. 일단은. 전에도 RSI가 30선을 돌파했을 때마다 그래도 기준선 근처까지는 가줬으니까, 재수 좋으면 좀 더 갔으니까, 구름까지 더 갔으니까, 이번에도 일단은 기준선인데 혹시 더 재수 좋으면은 구름 근처까지라도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믿는 코스피 지수의 엘리어트 파동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2죠? 저기 뭡니까? 그로 따져본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대략적으로 봐서
요까지가 여기가 2가 될 것이고 요가 2가 될 것이고 1, 2, 3, 4가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죠. 그죠? 이제 물론 한 번 더 내려가는 아직까지는 한 번에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다못해 일단은 이 사파 반등은 있지 않겠냐. 그죠? 사파 반등은 있으리라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파가 있다는 여기는 조만간 다시 한번 오파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하락 파동이 이제는 끝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소위 터널의 끝이 그죠? 터널의 끝이 서서히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알다시피 FOMC의 마이뉴트 뭡니까? FOMC의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그죠? 의사록이. 그 의사록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어제 미국의 주가가 FO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이번에도 0.5에서 0.75% 금리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가가 올랐고 우리나라 시장도 올랐고 일본의 니케이도 올랐고 온 천지가 다 상승한 것은 결국은 뭐냐니까 시장에서 알겠다 이거야. 0.5% 올리거나 0.75% 올리는 거 알겠는데 시장에서 은근히 뭘 기대했느냐, 우려했느냐, 혹시 1%의 인상까지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 0.25 베이비 스텝 택도 없고 0.5% 자이언트 스텝 알겠고 빅 스텝이군요. 0.5% 빅 스텝 알겠고 0.75% 자이언트 스텝 알겠는데 혹시나 인플레 때문에 이래가지고 1% 올리자고 주장하는 의견이 나올까 싶어서 노심초사했는데 FOMC 이사록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 이거죠. 0.75 우리 다 아는 이야기니까 뭐 불안한 거 아니니까 이제는 좀 안심이다. 물론 미국은 금리 올릴 것이고요. 미국은 금리 올릴 것이고 금리가 올라간다면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악재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더더구나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감, 스태그네이션에 대한 우려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 온갖 그 무시무시한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시장은 아슬아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단은 반등이라도 나타난다 라고 했던 게 이제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달러드 원화 환율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 위가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실제로 그랬고 실제로도 위가 안 보이고요. 그러나 민주당 행정부 시절에는 과거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이라 그래가지고 현재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나 달러 인덱스가 꼭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우를 본다면 단기적으로 하다못해 단기적이라도 환율은 고점은 갱신되고 있는데 RSI 고점이 갱신되지 못할 때 조정. 그죠? 여기도 환율의 고점은 갱신되고 있는데 RSI 고점이 갱신되지 못할 때 조정. 그죠? 이번에도 RSI 주가는 환율은 고점은 갱신되고 있는데 RSI 고점이 갱신되지 못하면 뭡니까? 또 조정. 그러니까 이때의 마찬가지로 이때도 다이버전스였고 그죠? 여기도 다이버전스니 이번에도 똑같이 다이버전스가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기대할 수 있죠. 물론 아직까지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요 점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이버전스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다이버전스가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는 따라 확률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다이버전스가 확실합니다라고 하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요 넘어야 되니까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에 비해서 어제만 하더라도 RSI가 들어 올라가가지고 가능 정도였다가 유형부터 사라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장중에 환율이 꽤 빠지면서 다시 1299원, 1300원 이하로 내려오면서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되살려 줬다는 게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올라가고 있고 환율은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당분간 하다못해 과거에도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을 때 기준선 근처까지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을 때 기준선 또는 그 구름 근처까지 나타났으니까 이번에도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을 때 여기 그죠? 여기 나타난다면
하다못해 이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이때도 그렇고 주식시장에는 최소한 반등의 기회라도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결정적으로 달러에 대한 무화 환율이 1300원 위에서 계속 놀다가 이제는 1300원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도 약간의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FOMC에서 그 결과 마이뉴트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역시 미국의 달러 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약간 튀었습니다만은 역시 그렇죠. 아직까지는 달러 금리입니다. 10년짜리입니다. 10년짜리 미국의 달러 금리인데 역시 3.5까지 갔다가 어제 발표가 되면서 약간 튀긴 했습니다만은 서서히 어떻습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죠? 완벽하게 하락세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구름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죠? 일단 만약에 금리로 말한다면 우리는 타진 매도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된다. 일단은 구름에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에 비해서 상승세가 다소간 좀 약화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달러 금리 약간 주춤거린다면 달러 인덱스도 약간 주춤거리지 않겠냐. 이게 우리나라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에는 뭐 아직은 단기적이에요. 아직은 단기적입니다. 추세가 바뀌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추세가 바뀌려 그러면은 그죠? 추세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입니다만은 추세가 바뀌려면 어찌 됩니까? 얘가 구름 위가 아니고 어느 쪽으로 구름 밑으로 처박혀서 환율이 이런 데서 놀아야 되니까 아직까지 추세가 바뀌었다고 말하기에는 성급한 셀레발입니다만은 뭐 그래도 과거 예를 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을 때 그래도 좀 밀렸으니 뭐 조금 밀리지 않겠냐. 일단은 소박하게 조정이라도 받지 않겠냐. 단기적으로 조정이라도 받지 않겠냐는 우리로 봐서는 코스피에서는 단기적으로나마 반등이라도 나타나지 않겠냐. 이게 뭡니까? 이게 사파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째 됩니까? 내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세가 코스피를 말한다면 2291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요거 2291이 아니군요. 2276에 이게 진짜로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그죠? 아주 성급하죠. 그죠? 왜? 한 번 더 올 거니까. 따라서 지금 이때는 뭐 어째야 되느냐? 어째야 됩니까? Sell on rally. 뭡니까? 안 들어갈 때마다 물량을 줄여가는 것이죠. 잘 물량을 줄여가라. 뭐 굳이 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한다면 뭐 단타 매매는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근데 근본적인 큰 하나의 그 프레임은 근본적인 방향은 올라갔다가 또 한번 떨어져야 이야기가 끝날 테니까 이때는 이때 그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반등을 노려서 소위 말해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줄여가면서 다시 한번 올 조정에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간밤에 나스닥 지수 계속 초마다로 별로 안 좋았다가 역시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에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72포인트의 상승세로 마감되면서 일단은 일목을 말한다면은 기준선 근처까지 왔고요. 그죠? 아직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후행 스피드를 넘겨야 되고 구름을 넘겨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세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뭐 반등이 좀 더 이어지면서 대수 좋으면은 구름 근처까지라도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살짝 반등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잘하면은 이런 그림은 가능할 것 같네요. 그죠? 뭡니까? 다이버전스죠. 그죠?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RSI 곧 저점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좋게 말하면은 뭐 올라가지 않더라도 RSI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렇게만 되더라도 평평하게 하더라도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 주가의 저점은 내려가고 있는데 RSI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더라도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요즘하고 요즘을 비교해 보면은 더 이상 저점이 내려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곧
주가는 내려가는데 RSI가 옆으로 횡보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다이버전스의 가능하죠. 그죠? 언제 확실하됩니까? 역시 요점을 통과할 때 RSI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이때가 확실합니다. 다이버전스가 확실합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은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조금 전에 보다가 말았습니다만 중국 시장. 그죠? 중국 시장은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도 좋고 니케이도 엄청나게 올랐고 중국도 나쁠 리가 없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봐서 아시아 존의 시장이 상당히 좋죠. 그죠?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시간 현재 니케이 1.40% 상승세, 상하이 지수 0.8%,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홍콩은 다소간 좀 부진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대만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더구나 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1.84, 코스닥은 1.79%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은 오늘 좀 샀네요. 그죠? 그리고 기관들도 샀습니다. 반면에 얘들은 코스닥에서는 좀 파는 모습인데 선물도 사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도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오래간만에 얘들이 좀 위로 올라가는데 조금 보고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감을 자아냅니다. 어쨌든 간에 환율도 보다시피 6원 55전 떨어지면서 다이버전스의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아 보인다. 그죠? 좋아 보인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해외에서 아까 중국의 상하이 지수 여전히 굳건한, 그죠? 굳건한 상승세인 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자, 이게 유가인데, 유가입니다, 유가. WTI입니다. WTI.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가짜, 그죠? 그죠? 여기서 기준선 이탈했고, 여기서 이탈했고, 그 다음에 반등하거나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았고 다시 밀리면서 이제 구름마저 이제는 이탈했으니 했더니 그 전까지의 상승 분위기가 확연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락세로 바뀐다. 그죠? 유가는 이제 하락세다. 그죠? 하락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가가 이때가 언제가 똑같으냐 하니까 에이 다시 올라가주지 않겠냐라고 하고 싶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의 이때 그죠? 이때죠.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이때 기준선 이탈하고 그 다음에 구름이 또 내려왔을 때 에이씨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했으나 실제로 비트코인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답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죠? 여기서 구름을 이탈한 다음에는 계속 밀리면서 기준선도 넘기지 못하면서 기준선에 오히려 저항을 받으면서 끝없이 밀리는 그런 답답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WTI가 앞으로 당장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아직은 성급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유가는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리세션이죠. 그죠? 경기 침체. 그죠?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감소될 거다. 그죠? 수요가 감소될 거다라는 우려감이 유가에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데 다행스럽게도 유가가 떨어지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그죠? 인플레이션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료비가 그죠? 갤런당 얼마입니까? 5달러를 넘었니? 미국은 정말 유가가 싼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 싼데 갤런당 5달러 넘었다는 이야기는 리터당 대략 한 1,700원, 1,800원 좀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갤런당 5달러 넘었으면 무지무지하게 비싼 건데 캘리포니아 6달러씩 한다고 합니다만 무지무지하게 비싼 건데 이 유가가 그러니까 심지어 누굽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엑슨 같은 오일 석유 메이저들한테 돈만 번다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유가 떨어뜨리라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경제학자들은 무슨 소리냐, 경제학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소치다 그러면서 막 반발하고 있고, 그럴 정도로 이 바이든이 유가 때문에 골치를 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우디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우디 가가지고 사우디 가서 7월 달에 7월 중순께 사우디 가가지고 사우디한테 우리 니네들 옛날에 사고 친 거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제발 원유 좀 증설 좀 해라, 좀 늘려라, 유가 좀 떨어뜨리자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 심지어 러시아 석유에 대해서 원유의 상한가를 정하는, 더 못 올라가게 상한가를 잘 정도로 원유에 대해서 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유가는 굳이 바이든이 억지로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그죠? 러시아에 대해서 공급, 소위 원유가에 제한을 걸지 않더라도, 사우디에 가가지고 아시안 소리 하지 않더라도, 소위 리세션, 경기 침체에 따르는 수요 감소의 우려감으로 유가가 떨어지고 있죠. 결정적으로 우리는 그냥 단순무시하게 차트를 볼 때도 일목으로 보더라도 뭡니까? 구름을 이탈했으니까 얘는 이제 그전까지의 상승 추세에서 벗어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미국은 계속해서 인플레 때문이라도 금리를 계속 올리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올리긴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0.75% 지금 올려가지고 지금 1.75%입니다만은 한 번 더 0.75 올려가지고 2점 얼마입니까? 3.5인가요? 얼마야? 2.5%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3.4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0.25 내지 0.5% 조금씩 올리지 않겠냐. 그러면서 0.75% 이번 7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는 금리의 상승 속도가 조금씩 이제 둔화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유가의 차트를 보건대 다소간 기대되는 소치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올인을 모여서 간밤에 FOMC 미팅 회의록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미국의 달러 금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게 하는 반등세로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죠. 그죠?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우리 예를 봐서 과거의 예를 봐서 삼성전자가 항상 실적을 발표하면 이 실적이 항상 어떻게 나오냐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어닝 어떻게 나오죠? 와, 서프라이즈 나옵니다. 서프라이즈. 시장 예상보다도 항상 실적이 좋아요. 서프라이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가는 떨어져요. 그죠? 항상 실적은 시장 예상보다 좋은데 삼성전자 실적은 항상 이제까지 그 수익은 시장의 예상만 항상 좋아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 놀랬지? 우리 니네들이 요새 이번 달에 10조 벌 줄 알았지 우리 11조 벌었는데 라고 발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져요. 이게 이때까지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했느냐? 삼성전자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는 커녕 그냥 소소. 그죠? 소소. 시장에서는 14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얼마를 발표했느냐? 14조로 발표했으니까 시장 예상보다 오히려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3조, 12조 되는 바람에 어닝 쇼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스프라이즈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프라이즈 해도 주가가 떨어지는 판이니까 쏘니까 별거 없었는데 실제로는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보다시피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래간만에 3.몇 %씩이나 3.7% 올랐던가요? 팍 올랐습니다. 막 주가가 싸 보인다 라는 이야기도 되죠.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대한 반발 심리라고도 보여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하간 현재로 봐서는 하락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일목으로 말한다면 구름과의 이격을 좁히려는 움직임은 예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은 이러나 저러나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적 상승세를 주장하고 여기에다가 올인으로 주식을 때려 넣기에는 아직은 한 번에 더 하락세가 남았을 테니까
여전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언제라도 도망칠 궁리를 하고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요. 다시 한번 여기서 매도, 매수, 그죠?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다시 한번 매수, 매도, 다시 한번 여기 뭡니까? 다시 매수죠, 그죠? 네, 여기가 매도고, 지금은 다시 매수 신호로 바뀌었죠, 그죠? 매수 신호.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텐데, 내내 써두었습니다만, 조금 사시라.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믿을 수가 없다. 그죠? 근데, 되게 이때까지 비트코인 움직임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움직임과 같이 움직이니까 제가 주장하는 대로 코스피 지수가 반등할 것이다. 사파다. 좀 반등할 거다. 라고 한다면 비트코인도 반등해서 최소한 이런 정도 기준선 언저리까지는 반등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CCI의 매수 신호와 함께 조금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로 올려보면은 반등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위로 올려보면은 위쪽에 버티고 있는 막강한 소위 장마철 먹구름 같은 시커먼 먹구름이 저항선이 위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깝깝하니 얘도 올라가고 나면 다시 밀리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 올라가다 다시 밀리면서 마지막 5파를, 여기가 4파고, 그죠? 여기가 4파고, 다시 한번 5파를 만들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만은, anyway,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반등은 예상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주가가 어제처럼 떨어지는 날은 정말 싱해지려고 짜증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은 반등하고 있으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프레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물 한잔 마시고 종목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래간만에, 그죠? 삼성전자 오래간만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여기서 이런 이야기 했죠. 예? 이날 어제의 장대에 비해서 오늘의 봉이 더 크고, 그래서 이게 저희 인걸핑, 그죠? 인걸핑, 장악형이고, 그로 인해가지고 반등세가 나타날 거다라고 했는데, 이날은 맞은 것 같다가, 그 다음날 확 빠지는 바람에, 어제 확 빠지는 바람에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올라가면서, 그죠? 올라가면서, 괜찮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의 봉하고 오늘의 봉을 비교해 볼 때도 또 똑같이 뭐가 나옵니까? 또 인걸핑이죠. 인걸핑이 소위 장악형이 또 나오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존에 며칠 전에 만들어졌던 이 장악형의 효과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좀 더 봐서 크게 본다면 주가는 고점은 떨어지고 있고, 그죠? 고점은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RSI의 저점은 높아지고 있으니까, 주가의 저점은 떨어지고 있는데 RSI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 더구나 가운데 요정을 통과했으니까, 그죠? 이게 뭡니까? 다이버전스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도 돌아설 거다 하는 스토리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네이버, 카카오 등등의 종목들을 조금 있다가 물 한 잔만 마시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잠시만 숨 돌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뭐든지 하세요. 그죠? 자, 잠시만요.